안녕하세요. 결혼해랑입니다. 실장님, 저 내년 12월로 결혼 날짜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예식 장소는 정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그러면 뭐 강북에서 할지, 강남에서 할지, 예식홀에서 할지, 호텔에서 할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호텔 예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수는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심플하네.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은 어디가 오기가 좀 더 좋을까요? 강남이요. 강남이요? 그러면 강남에 300명 할 수 있는 예식홀, 호텔로 제가 좀 알아봐 드릴 텐데, 따로 정해놓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전혀 모르시죠? 네. 좋아요. 그런 것들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결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5만 원 상당의 상담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이런 루트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결혼 준비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까 해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상담비를 내고 이제 상담을 받으실 텐데, 그 상담에 대해서 오늘은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하거든요. 그럼 정연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예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상담을 할 때 예식 일정에 대해서 여쭤본 다음 예비 스케줄을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정 스케줄은 아니지만 이 일정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분의 일정과 제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지언정 대략적인 큰 줄기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첫 번째로는 좀 화두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상담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좀 얘기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정연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300명의 호텔 예식을 이제 준비하시기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웨딩홀을, 호텔을 먼저 투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투어를 하는 방법은 직접 투어하는 방법이 있고,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투어 일정을 짜고 이제 투어를 하나씩 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행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해요.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식장 투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식장을 미리 정하고 나서 웨딩 플래너를 만나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추천을 받고 좀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드린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연님처럼 심플하게 식장이나 식당 지역이나 예식, 뭐 예식홀에서 할지 아니면 호텔에서 할지, 그리고 하객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게 좀 투어 일정을 좀 정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 정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사실상의 실제 상담에서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상품 위주로 좀 상담을 드리는 편이고, 시기별로 제가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전에는 6개월 전에 가장 많이 오셨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1년 전, 진짜 길게는 1년 반 전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시러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담 일정 잡히고 실제 계약까지 진행된 커플들 중에 26년 3월까지의 일정이 거의 다 이제 차고 있거든요. 실제 26년 3월에 예식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제가 식장도 메이드 해드렸어요. 지금 1년 남았으니까 아직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웨딩 상담 받으시면서 좀 준비를 차분히 여유 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웨딩홀을 결정합니다. 웨딩홀이 결정이 안 됐으면 투어를 다니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동시 예식을 하실지, 분리 예식을 하실지, 호텔에서 하실지, 일반 웨딩홀에서 하실지, 하객 인원수에 따라 뭐 강남일지, 강북일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투어를 다니시고 웨딩 베뉴를 설정합니다. 예식홀을 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니문 장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보통은 1년 전에 리조트나 뭐 항공권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자세히 상담 드리는 편이에요. 허니문까지 들어가면 뭐 몰디브, 하와이, 뭐 유럽, 발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 먼 지역으로는 뭐 이제 칸쿤이나 이런 부분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정이 정해지고 예식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니문까지 제가 상담을 드리는 편이에요. 허니문, 예식콜, 그 다음에 오늘은 웨딩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하셨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상견례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화두를 던져드려요.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웨딩 준비에서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이 웨딩 촬영이에요. 웨딩 촬영은요, 보통 예식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6개월 전이면 12월 예식이면은 적어도 6월 달에는 촬영을 하시면 좋겠죠. 물론 그 전에 촬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데 사실상 요즘에 이제 일정들이 봄, 가을에 좀 스튜디오 촬영이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야외 촬영이나 이런 것들 좀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날씨가 좋은 봄, 가을이 조금 더 우선시 되고 그에 따라 드레스 일정이나 메이크업 일정도 잡기가 좀 어려워서 4, 5월, 그 다음에 10월, 9월, 11월 이때는 가장 인기가 많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에 진행을 하시려면 보통은 1년 전에 예약을 하시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간은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 일정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전에 웨딩 촬영을 하시고요. 보통은 웨딩 촬영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안에 다 원본 데이터를 받으세요. 이건 스튜디오 일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데는 이제 일주일 만에 원본 데이터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셀렉 일정을 정해서 한 달 전에는 원본 데이터를 받죠. 그리고 나서 셀렉을 하시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 두세 달이 가겠죠. 그래서 보통 수정본은 넉넉히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6월 달에 촬영을 했으면 적어도 한 9월 달에 이제 수정본을 받으실 거고요. 수정본을 받으시면은 모바일 청첩장하고 종이 청첩장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 이제 결혼 준비의 과정은 10월 달까지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건 정연님 기준이에요. 12월에 예식을 하시니까 10월 말까지가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한 달 동안은 청첩 모임하죠. 뭐 지인들한테 뭐 인사 다니죠. 친척들 만나죠. 하면은 한 달이 금세 가요. 그래서 청첩 모임 일정을 제외하고 그 전에 모든 준비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는 일정상으로는 6개월에 준비하고 그 전에는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의상이에요. 그래서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예복, 신부님은 드레스겠죠.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투어라는 걸 합니다. 투어는 뭐냐면 내가 하루 날을 잡고 평일날 반나절 정도가 소요가 돼요. 2개에서 3개 정도의 샵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 피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각 샵의 시그니처 디자인의 드레스들, 예를 들면 본식날 입는 드레스가 각 샵의 메인 드레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보다는 평일날 이제 보게 되고요. 평일날 가서 드레스를 피팅을 해요. 한 샵당 4벌에서 5벌 정도를 피팅할 예정이고요. 피팅을 해보고 여기는 이런 종류의 드레스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네 하는 스타일을 파악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 일정 중에 신부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재밌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시면 좋습니다. 이날은 살짝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하고 오셔도 좋고요. 사실상 드레스를 입는 날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주시면 더 예쁘게 입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드레스 투어 할 때는 조금 입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본식 때 이런 느낌의 드레스를 입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캡처를 해서 가서 보여주셔도 너무 좋고요. 샵이 결정됐으면 거기서 촬영 드레스, 본식 드레스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촬영 드레스는 보통 촬영일을 기준으로 2, 3주 전, 뭐 길게는 뭐 한 달 전에도 하시는데 보통은 2, 3주 전, 그리고 본식 드레스는 투어 때 봤던 드레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한두 벌 정도 찜을 해둬요. 신부님 예식날 다른 사람이 못 입게 그래서 찜을 해두고요. 사실상 본식 드레스는 본식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방문을 해서 그때 나온 신상 드레스를 처음에 봤던 투어 때 입었던 드레스랑 비교를 한 후에 최종 셀렉을 해요. 그래서 드레스는 총 3번을 입어보러 간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 때는 피팅비라는 게 있습니다. 샵에다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보통 일반 샵들은 5만 원, 샵마다 5만 원의 그 비용이 발생하고 하이엔드 샵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차이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좀 다르죠. 그래서 하이엔드랑 일반 샵이랑 좀 나눠져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한 샵마다 한 4벌에서 5벌 정도 피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드레스가 선택이 되면 본식 드레스 일정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최종 셀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부님이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그리고 추구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담당 플래너님과 상의를 해서 담당 플래너님의 제안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보통 결정하는 편이고요. 샵이 정해지면 촬영날, 본식날 다 그 샵에서 진행을 해요. 보통 메이크업 선생님하고 헤어 선생님은 따로따로 각자 영역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한 가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들. 일단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 해주시는 분과 신부님을 진행하시는 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분이 보통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두 번째, 또 이 부분도 좀 모르실 거예요. 보통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스텝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부분, 색조를 입히는 그 부분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 와서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베이스부터 진행하는 샵도 있어요.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여유 있고 베이스부터 진행하는 샵은 조금 더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메이크업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담당 플래너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의 촬영을 풍성하게 해주는 출장, 헤어 변형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담당 미용실에서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스튜디오 촬영 때 또는 본식 2부 때 이렇게 헤어 변형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일정이 잡히자마자 바로 이제 상담하면서 스튜디오 일정이 잡히는 동시에 헤어 출장 선생님을 같이 예약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선생님들은 마감이 많고요. 일단 헤어 출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촬영 장면마다 그리고 드레스를 변경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을 해주시기 때문에 신부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로 진행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선생님이 좀 제안을 주시는 편이에요. 그 이외에도 예약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로는 혼주 메이크업, 그리고 호텔 예식이면 연주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베벳, 이바지 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혹시 정연님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정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실제 상담하는 것처럼 진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채널톡으로 저에게 상담 문의 주셔도 좋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